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026학년도 대비 화성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노량진에서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임용닷컴에서 화성학, 시창청음, 수업 실현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1차랑 2차에 관련된 실기까지 수업을 다 맡고 있어서 전공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성학 강의할 때 꼭 전공을 이야기하는데요. 학부에서는 작곡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석사로 작곡하고 음악 교육, 음악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로 음악 이론 졸업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 소개였고요. 이제 화성학 설명회를 할 건데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화성학을 좀 설명을 할까? 그래서 그냥 제가 화성학 단계 지금 맡고 있는 단계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기출됐었던 거 위주로 해서 제가 그 단계별로 어떻게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문항을 만들면서 수업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선생님들이 좀 어,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선생님들 보시면 최근 화성학 기출된 거를 잠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학년도까지 적용을 했고요. 제가 그냥 분석하고 본 결과는 화성 진행을 파악하는 건 이제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거시적으로 파악하셔서 좀 넓게 보는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음악을 어떻게 거시적으로 보고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석해서 서술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 그 다음 선생님들, 우리 반응계적 화음 이렇게 찾아라. 이런 건 이제 잘하시거든요. 비화성음 종류 다 찾아라. 이런 거 다 기출됐었고요. 차용화음도 기출이 좀 많이 됐었고요. 그다음 숫자 저음도 쏠쏠치 않게 기출됐었고, 불협화음정의 해결 과정, 칠화음의 칠음의 해결 과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출. 그다음에 프랑스 육화음, 부프랑스 육화음까지 다 기출이 됐었고요. 전조도 골고루 나왔어요. 반응계적 전조, 오는계적 전조, 그다음에 임용동음 전조까지 최근 골고루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최근 전조가 나온 건 2021학년도까지 끝이고 선생님들이 이제 전조를 되게 불안해 하셔가지고 요렇게 되면 2026학년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조가 지금 한 몇 년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조를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경향은 기출 경향은 이렇습니다. 자, 선생님들 잠깐만 제가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연관 강의 계획을 조금 보면 제가 3, 4월부터 수업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기초화성 꼼꼼반이라고 해서 2-1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고급화성 꼼꼼반 해서 2-2단계가 있어요. 화성학이. 근데 선생님 제가 이거를 6주차로 이제 수업을 해요. 이 교수님이 1, 2월에 8주차의 화성학 책 2권을 이제 빠르게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1단계 수업에서 본인이 이제 부족함을 조금 느끼신 선생님이 난 기초부터 또 다시 한번 빠르게 8주 동안 이제 그걸 훑었으니 12주 동안 꼼꼼하게 좀 훑어보고 싶다 하시면 2단계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이런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초반에는 내가 의욕이 넘쳐서 화성학책 1권은 되게 잘 푸는데 2권에 관련된 거는 조금 과제도 밀리다 보니 좀 힘들다 하시면 2-2단계 고급 화성 꼼꼼반부터 수강하셔도 됩니다. 예. 자, 선생님들 1단계 들으시고 어려움이 있는 선생님들 2-1단계부터 화성학 책 1권에 해당하는 수업을 하고 제 교재는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이고요. 허영한 한미숙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요렇게 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커리가 있는데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요게 6주차 수업이 끝나면 화성학책 2권에 해당하는 걸로 2-2단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요렇게 6주차 수업이 있고요. 선생님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거 잠깐 보이세요? 이게 형식에 해당하는 거고 형식이 2단계부터 이렇게 쌓여서 형식 수업도 같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7, 8월에 화성 문제풀이반이라고 해서 3단계고요. 제가 선생님들이 못하는 것만 쏙쏙 뽑았어요. 그래서 화성학 3단계는 못하는 것만 5주차로 뽑아서 수업을 하고 자세한 커리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이렇게 사회를 보고요. 그 다음 과제도 제공되고요. 그렇게 제공되고 선생님 2단계하고 3단계 패키지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수업 될 동안 화성 형식
그 화성학 그 형식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론도나 푸가나 소나타 형식, 론도 소나타 형식 2025학년도에 기출됐었죠. 푸가까지 이렇게 형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걸 한번 봤고요.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화성학 2-1단계는 3, 4월에 6주 수업이고 선생님들이 화성학 책 1권에 해당하는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2단계는 6주 수업, 화성학 책 2권에 해당하는 수업을 한다. 그다음 3단계는 5주 수업이고요. 과제 다 제공되고 얘는 교재가 없고 제가 다 만들어서 핸드아웃으로 진행하고 얘는 문제풀이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성학과 형식을 다 겸하고 문제를 내고 있고 요번 학년도는 제가 조금 불안해서 12연기법도 좀 내봤고요. 예, 이도하고 전회하고 이러는 것도 좀 내봤습니다. 자, 선생님들 화성학 2-1단계 잠깐만 커리를 볼까요? 이렇게 커리를 보시면 제가 커리 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는 다 기출입니다. 예. 1권에 해당하는 책이 기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평가원에서 화성학 시험을 낼 때는요. 1권, 2권에 고루 기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뽑아서 1권에서도 2권에서도 형평성을 잘 맞춰서 기출을 하시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1권에서도 2권에서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잠깐 볼까요?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의외로 끝까지 어려워하시는 게 전조되는 거에 조성 파악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조표랑 임시표로 조성을 조표와 다르게 조성이 전조가 되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임시표를 보시고 종지를 보시고 조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종지가 어디에서 나는지 잘 모르시고 이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잘 없으시고 임시표가 나오면 당황하시고 하다 보니 조성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솔솔치 않게 조성이 뭐냐 하고 질문한 것도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음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조성 파악하는 것까지 수업을 넣었고요. 그 다음 선생님 여기 잠깐 보시면 저희가 솔솔치 않게 또 나왔던 게 숫자 저음에 관련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 저음을 하고요. 사성부 성부 진행에서 숫자 저음을 다룰 거고요. 요번에도 나왔죠. 선생님 종지 있잖아요. 종지도 3주차에 다루고 요번에도 나왔죠. 비화성음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잠깐만 보시면 12장에 해당하는 장식적인 화음 진행 보이세요? 이게 사실은 기출이 안 됐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 부분도 기출이 된 게 거시적으로 화성 진행을 어떻게 보냐 요거를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조금 눈이 파악이 되시거든요. 시각이 좀 다른 시각으로 열리실 텐데 요 부분이 딱 기출이 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시적으로 화성 분석을 보고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이 이 부분에 이제 있다고 보시면 이 부분에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1단계가 다 끝나면 여기에 해당하는 커리를 가지고 수업을 했잖아요. 그 화성학책 1권에 해당하는 거에서 또 화성 모의고사를 내서 이거 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이제 교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성 보충 자료가 꼭 있어요. 그래서 보충 자료에 모범 답안까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첨삭이 다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여기 보이세요? 2-1단계 형식 1, 2로 나눠져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중악절, 반복악절, 악절, 센텐스, 구 이런 거 구분하시는 게 이제 2-1단계의 형식에서 하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2단계 잠깐 볼까요? 역시 선생님 여기까지가 다 기출이고요. 사실 2-1단계 기초화성에서 선생님이 음악을 보는 화성 구문을 좀 알고 이렇게 좀 음악을 보는 눈이 키워지면 여기는 장단단 뭐 이런 걸로 단단단 이런 걸로 따지셔가지고 증력화음이냐 반응계적 화음의 종류를 선생님 따지시면 되는데 다만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건 해결 있죠. 증력화음이 어떻게 해결되냐. 특히 점원 6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해결에 관련된 거. 그 다음 특히 증력화음에 가시면 이슈가 점원 6가 이명동음으로도 되거든요. 잘못 보면 겹증사도로 나오기 때문에 프렌치 6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구분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선생님 제가 여기에서 이쪽에서 5주하고 6주에서 반응계적 전조하고 전조 풀이를 꼼꼼하게 해요. 그러니까 화성 보충 자료 다 풀어드리고
교재 뒤에 있는 그 문제도 다 풀어드려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전조를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조를 2주에 걸쳐서 수업하고 풀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조할 때는요, 전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 조성을 어떻게 보고 뒤에를 무슨 조성으로 봐서 어디를 앞구로 보고 여기까지가 종지가 나니까 어떤 새로운 조성이 되고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거시적인 음악의 흐름까지도 여기에서 이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형식 잠깐 볼까요? 형식 여기 있고 이쪽에 이제 형식이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선생님 2주차에서는 이 부분 형식, 순환 2부분 형식 기출됐었죠. 그 다음에 6주차에는 3부분 형식 기출됐었어요. 그 다음 복합 3부분 형식 요렇게까지 나와서 형식도 기출된 걸 모두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제 문제풀이반 가볼게요. 화성학 3단계 문제풀이반은 선생님들이 제가 1주차에는 뭘 하냐면 선생님들이 1권에 해당하는 문제만 다 뽑아요. 예. 그래서 요때 푸가, 형식은 푸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1권에 해당하는 문제만 다 뽑아서 기출 기반으로 만들어서 수업 자료, 과제 자료 따로 만들어서 선생님 미리 풀어오시면 제가 풀이해드리고 과제 자료는 일주일 전에 이제 제공을 하고 풀어오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2주에 해당하는 건 화성학책 2권에 해당하는 걸 또 이때 한 주에 다 정리를 해요. 형식은 2부분, 3부분 형식도 같이 정리를 해요. 그래서 1주가 이제 화성학책 1권, 2권 정리가 됐죠. 그럼 선생님 또 힘들어 하시는 건 다양한 전조거든요. 반응계적 전조 종류 많거든요. 오는계적 전조 잘 못 찾아요. 왜 얘를 반응계로 하는 오는계로 하는지 공통화음에 대한 자체도 잘 개념을 5개념으로 갖고 계신 선생님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명동음 전조도 못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전조 다양한 전조에 관련돼서 수업을 한 주를 빼서 해요. 이렇게 수업을 꼼꼼하게 해서 선생님들이 구멍이 있는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다질 거고 형식도 론도하고 소나타 요 부분 형식할 때 론도 소나타 형식까지 이어져요. 그렇게 한 다음에 4주하고 5주는 이 모든 거를 다 합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제가 풀어드릴 거고 이 실전 모의고사는 OMR 카드의 서술하는 것까지 저희 실전에서 서술하는 걸로 그렇게 시험을 보고 선생님들이 첨삭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성학 3단계는 진짜 실전 문제처럼 내서 그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수업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2-1단계, 2-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문제풀이구나 정리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의 단계를 거쳐서 형식론이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구나. 이것도 이제 단계를 거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화성 보충 자료를 만들고 그 보충 자료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하는지를 보시면 얘가 화성 보충 자료고요. 이게 2-1단계 3주차 비화성음 수업할 때 보충 자료예요. 그래서 이 모든 화성학 책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요. 선생님 이렇게 3주차에 비화성음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기출됐었던 비화성음을 다 뽑아서 다 이렇게 문제 뒤에다 실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2단계, 2-1단계, 2-2단계를 들으면 기출을 한 번을 다 정리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지선다가 나왔었을 때가 2009에서 2013학년이 오지선다였었거든요. 그 기입형으로 나온 게 2014학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201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는 기출풀이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때 3주차 수업했고 비화성 관련 기출 문제를 쫙 뽑아서 그 수업 자료 뒤에다 놓고 이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선생님 비화성음이 언제 나왔었냐면 2025학년도에도 나왔었죠. 요번에도 전타가 나왔고 2023학년도, 2019학년도에 이탈음 나왔었고요. 2017학년도에 전타음, 2016학년도에 세계 비화성음 찾아라 막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비화성음 배울 때 선생님 기출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2-2단계 선생님 증류화음 배울 때 잠깐 볼까요? 얘가 화성 보충 자료이고 선생님 풀면 이제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이 제공되는데 이게 모범 답안인데요. 선생님 얘가 뭐까지 제가 하냐면 여기 보이세요?
예, 점원6인데 임용동음으로 표기된 점원6까지 할 거고, 이 점원6에 대한 예, 그 모차르트 오도를 병행 오도를 피하기 위해 일회사료를 거친다는 그 해결까지도 다 이제 수업이 들어가고요. 요때 2024학년도에 이제 점원6가 나왔었잖아요. 증육화음이 나왔었거든요. 얘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로 풀고 악곡에서 이렇게 증육화음을 찾는 것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잠깐 선생님 이렇게 넘어가시면 4주차에 증육화음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4주 증육화음 기출된 거 역대 기출을 다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한번 풀고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하는데, 선생님들 2024학년도에 이태리6 나왔었고요. 2022학년도, 2019학년도에 슈베르트 도플갱어 나오면서 부증육화음이 나왔었어요. 부프랑스 육화음이 나왔었고요. 2018학년도 독일 육화음 해결 과정, 왜 일회사륙으로 해결되냐 이유를 써라, 모차르트 오도 피하려고 그렇게 서술하는 게 나왔었고요. 2016학년도도 예, 점원6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증육화음도 꽤 많이 나왔었죠.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 제가 증육화음 수업할 때 베토벤 스트링 퀄텟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2024학년도에 여기가 증육화음이 될 텐데 기보를 잘못했어. 그래서 C샵이 들어가야 증육화음이 되는 거, 이렇게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태리6였고요. 이게 기출이었는데 제가 이때 실전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베토벤 스트링 퀄텟을 다뤘었어요. 같은 곡이죠, 선생님들. 이렇게 다뤘었고, 이때는 뭐 증육화음을 이 부분을 분석하거나 그러진 않고 형식적으로 한 번은 다뤘었던 거라서 기출이 되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나와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예, 요거는 이제 선생님 2025학년도에 이게 2025학년도 나폴리화음 나온 부분이고요. 종지감이 강한 거 찾아라, 종지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2-1단계 종지 수업하는 거까지 이렇게 좀 화성 자료에 종지 수업을 꼼꼼하게 했던 것들 가지고 나왔고, 선생님 나폴리 화음이 장삼 화음이잖아요. 붓달림 화음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까지 해서 예, 저희가 수업했던 것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선생님 종지도 저희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2015학년도, 2017학년도, 2021학년도,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요. 나폴리 화음은 2021학년도에 나폴리 화음 통한 반응 계절 전조가 나왔었고 2020학년도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기출 기반으로 뭐 문제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게 한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에 이렇게 문제를 제가 냈었고요. 선생님 잠깐 보시면 일반적인 기부와 다르게 기부한 이유를 써라, 임용동음으로 기부한 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점원6의 임용동음 표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요렇게 진행한 이유를 써라, 이게 이제 서술하는 게 병행 오도, 모차르트 오도 피하려고 일회사로 거쳐서 간다가 이제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반으로 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보시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들이 잘 못하는 게 사성부 풀이하는 거는 우리가 오선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지만 소프라노부터 음이름을 써라, 베이스로부터 음이름을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얘를 냈고 숫자 저음 써라 한 거 보이세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숫자 저음에 관련된 거 수업을 한번 했었어요. 저희가 숫자 저음 기출이 2015학년도, 2020학년도, 2024학년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저음에 관련된 거 좀 깊게 수업을 했고요. 혹시 어렵게 나올까 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잠깐 또 보시면 이게 제가 만든 문제인데요. 모의고사 반에서, 문제풀이반에서 실전 모의고사 1회로 만든 건데요. 선생님 잠깐 보시면 새로운 조랑 원조랑 새로운 조성을 써라, 이렇게 제가 조성 파악해라 요거를 조금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조가 되면 조성 파악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전체적인 형식도 언급해라라고 했고 전조의 유형도 밝혀라 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반응 궤적, 오는 궤적, 임용동음 전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전조 부분을 강조해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게 의외로 조성 파악이 어렵지만 조성을 말하는 게 기출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2014학년도, 그 다음에 2015학년도 전조되면서 조성 언급하는 거, 2023학년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요번에 푸가 나오면서도 조성을 이제 밝히면서 관계를 이야기해라 이렇게도 나왔었죠. 2025학년도에. 그래서 조성 파악하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자, 얘가 그 얘인데요. 선생님, 얘는 기출이에요. 이게 이제 비화성은 밝히라고 2025학년도 얘 기출이에요. 제가 잠깐 확대할게요. 확대해서 제가 푸는 건 나중에 풀을 거고요.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악곡을 잠깐 보시면 선생님들 화음기호를 쓰래요. 이거에 대한 화음기호. 근데 요 앞에가 임시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얘가 전조가 또 이 위에 단락이 또 있거든요. 위에 단락은 약간 다른 B플랫 조가 아니라 다른 조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전조가 중간중간에 되면서 이걸 조성 파악을 잘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나 아니면 임시표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이제 선생님들이 멘탈이 흔들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좀 어렵지만 선생님 이렇게 얘가 뒤에 악보는 제가 수업한 건데요. 이렇게 조성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임시표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조성 파악이 가능하게끔 전조 유형 쓰면서 조를 포함해서 써라. 그래서 조성이 뭔지 꼭 밝혀라 라고 문제를 냈었고 요것도 선생님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임시표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얘도 조성 파악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임시표 보시고 너무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제는 화성학이 정답이 뭐야, 얘가 반응계적 화음이 뭐야 이렇게가 아니라 이제 이거를 거시적으로 확 본 다음에 요 음악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조금 판단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 선생님 넘어오시면 제가 했었던 요번 연도에 했었던 작업들이 우리 푸가 나오면서 힌데미트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쇤베르크를 조성으로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이거 악보를 딱 보면서 너무 불안해 하시길래 그냥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 얘가 반응계적 화음을, 그러니까 증류화음이 찾아질 수 있거든요. 증류화음을 찾고 제가 조성을 그 증류화음이 어느 조성에서 출처가 됐는지도 밝혀라 해서 조성도 이제 찾는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것도 쇤베르크 20세기 음악도 조금씩은 제가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얘는 2025학년도 푸가 관련돼서 나온 거고 힌데미트, 루도스 토날리스에 대해서 푸가하고 바흐 푸가하고 같이 나와서 비교하는 게 나왔었고요. 저희 푸가와 관련된 수업은 이렇게 많이 했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푸가는요. 2009년에서 2013년이 오지선다였거든요. 근데 이때 형식을 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보기에 선택형의 형식을 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악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고 뭐 이 부분 형식을 답으로 내면 그 악보에 5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 형식이요. 그러니까 형식을 내기가 힘들어서 뭐를 형식으로 내기가 좋았냐면 푸가를 형식으로 내기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지선다의 푸가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그 푸가 쏟아져 나온 거에 선생님 그게 기출이 됐고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분명히 제가 잠깐만 보시면 뒤에 보시면 분명히 2013에서 9학년도에 나온 푸가들은 선생님이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 유튜브에 김남주 화성학이라고 치시거나 선생님 임용닷컴 구독하시면 이렇게 유튜브에 강의가 무료로 뜨는데 제가 2009학년도에서 13학년도 기출을요. 예를 들어 형식 이렇게 따로 빼서 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이 다 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푸가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면 이 형식에서 푸가를 보시면 좀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고 반응계적 화음만 보고 싶다 하시면 2강으로 보셔도 되고요. 1강은 비화성 음에 관련된 거 이때 기출됐었던 거를 주제별로 뽑아서 제가 이렇게 5개의 강의로 찍어놨으니까 선생님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했죠. 이제 임영동음 전조를 상당히 몰라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셔서 2025학년도에 바로 기출된 건 아니지만 임영동음 전조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내는 거를 살짝 이제 봐주시면 선생님 제가 이 악곡에서 기역 부분에 화음 찾아라 해서 선생님 그 증류화음 2018학년도에 점원6가 나왔었고 이 점원6가 1의 사륙을 거쳐서 모차르트 5도를 피해라는 거 나와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기반으로 다른 곡으로 똑같이 냈고요. 그 다음 선생님 2020학년도에 나폴리 화음이 나왔잖아요. 나폴리 6화음이 나왔었고 그 나폴리 6화음에 대한 거 찾아라 이렇게 제가 냈고요. 그 다음에 2019학년도에 2021학년도나 19학년도에 좀 많이 나왔던 게 7화음의 해결 과정, 불협화음의 해결 과정. 그래서 여기 불협화음의 해결 과정 이렇게 쓰는 거 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화음의 성질, 화음의 명칭 이거를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화음의 성질을 묻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화음의 성질 묻는 것까지 기출 기반으로 한 문제당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니 선생님 문제 어떻게 출제하는지가 궁금하셨으면 지금 설명을 보시면 해결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5학년도에 론도 소나타 형식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기출이 됐었고 저희는 3단계 3주차 형식 자료에서 론도 형식 배우고 소나타 형식 배우면서 론도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봤고 베토벤 비창 소나타 3악장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유튜브 기출문제 무료 강의는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으니까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삭을 선생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단계 화성학은 8월까지 첨삭을 해요. 직강 인강들 모두 다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1차에 이제 문제풀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9월까지는 화성학이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9월까지 제가 첨삭을 3단계는 하고 있고요. 선생님 얘가 우리 교재예요. 교재 첨삭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있고 선생님 얘는 화성 자료예요. 그래서 화성 보충 자료에 대한 첨삭도 하고 있고요. 화성 보충 자료는 모범 답안까지 같이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선생님 실전 모의고사를 저희가 이제 보잖아요. 3단계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 선생님 글을 쓰시는 걸 조금 서술하시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OMR 카드에 실제로 이렇게 서술을 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첨삭을 하고 정답을 이렇게 제가 도출한 거를 모범 답안을 알려드리고 이건 또 오래 한 건데 이렇게 꼼꼼하게 첨삭되는 부분들 그리고 점수 배점에 관련돼서 채점한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첨삭도 이루어지니 선생님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화성학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잘 보시고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3월에 화성학 2-1단계로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